네, 이사 그 공급 대책이 나왔는데요. 굉장히 이제 관심들이 많으실 겁니다. 네, 저기서 이제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서울은 앞으로 지금보다 더 좋아진다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서울이 앞으로 리셋이 되기 때문에 판가리가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 리셋이 되기 전에 있는 그 구주택들, 구옥들이나 여러 가지 빌라들, 역세권 빌라들, 이 서울의 부동산에 투자해 놓으셨던 분들에게는 수익 실현의 시기가 빨리 도래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공급 정책에 대해서는 나중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은 이제 다주택자분들이 당연히 이제 이런 공급 대책을 보고 팔아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 없을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렸듯이 서울의 부동산을 지금 더 가능하면 갖고 계셔야 됩니다. 거기에 좀 알맞는 오늘 세법 2개 말씀드립니다. 자, 예규라는 게 있습니다. 상급기관인 기재부가 하급기관인 국세청한테 이거는 이렇게 적용해라라고 얘기를 하는 게 예규인데요. 그 예규가 그 소주택법 개정안으로 나온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거 그동안에 지금 거의 뭐 몇 개월 또는 1년 사이에 계속적으로 세법이 바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왕좌왕하고 계시는데 일단 다주택자분들에게 오늘의 얘기는 빛과 그림자 이렇게 2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먼저 좋은 얘기 먼저 하죠. 자, 작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임대사업자, 그러니까 다주택자들이 사실 이제 비과세 받을 방법은 자기가 거주하고 있거나 가장 좀 비싼 주택을 하나 거주주택으로 놔두고 나머지를 다 임대사업자, 그러니까 장기임대로 등록을 하면 나중에 그 거주주택 비과세라는 것을 받습니다. 굉장히 큰 혜택이죠. 9억 원까지. 물론 9억 원 초과에는 또 과세를 해야 되지만 그런데 이게 작년에 그 아주 강력한 대책이었다고 평가되는 710 대책이 나오면서 갑자기 혼선이 생겼습니다. 10월에 소득세법 개정안이 나왔는데 7월 11일 이후에 임대사업자 장기 일반 임대로 등록을 하면 그더라도 비과세,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없다라는 그런 해석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일대 혼란이 막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걸 다 조문을 하다 보니 결국에는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라 2018년 9.13 그러니까 9월 14일 이후에 취득한 주택들도 거주주택 비과세에서 제외되는 이런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 카페 난리 났고 막 지금 뭐 문의가 있었고 그동안 이 사실을 아예 모르고 그냥 지나가시는 분도 있었겠지만 사실은 좀 부동산 세법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들은 굉장히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이번에 1월 7일 날 소득세법 개정안이 발표가 되면서 이제 2월부터 시행이 되는 거기에서는 요 조항, 금방 제가 말씀드린 거, 그 조항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없는 것은 우리 아파트가 이제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못하고 그리고 710 그 대책 후에 단기에서 장기로 이렇게 돌리신 분들, 이런 분들은 당연히 못 받죠. 그런데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생각하면 됩니다. 2018년 9월 14일 이후 조정 대상 지역에 취득한 주택, 그러니까 지금도 취득해도 되죠. 모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거주주택 비과세 적용한다.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한 번은 약간 좀 안심이 된다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자, 첫 번째 어떤 분이 이런 분이 있어요. 나 지금 1주택인데 주택 하나 더 투자하고 싶은데 그럼 큰일 나죠. 이렇게 상담 전화에 말씀을 하신 분이 있습니다. 아니, 이 무슨 부동산 갖는 게 일부 일처제 그것도 아니고 부동산 뭐 2개 갖고 오면 큰일 납니까?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뭐 큰일 난다고 자꾸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자, 다주택일 때 이렇게 전략을 이렇게 세우십시오. 첫 번째, 가장 많이 오를 것 같고 세대원 전원이 2년 이상 거주할 수 있는 집, 이런 것들은 나중에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는 집이기 때문에 그걸 놔두시고요. 나머지를 장기 일반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하십시오. 예전에 취득을 하셨어도 지금 장기 임대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물론 임대 개시를 기준으로 기준시가, 공시가입니다. 수도권 6억 원 이하, 그리고 비수도권 3억 원 이하, 이게 가장 중요하죠. 그리고 5% 증액 제한과 그리고 작년부터는 이제 뭐 8년 의무 임대, 그리고 지금은 10년 의무 임대 해야만 비과세
거주주택 비과세 받는데 이 10년 지나고 나서 비과세 팔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거 등록하고 나서 바로 팔아도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요건 충족하면 그러니까 먼저 팔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자체 세무서 양쪽 등록해야 된다. 이 기본 이 요건을 모두 충족을 해야만 되니까 뭐 6억 원이 넘는다거나 그러니까 공시가 얘기하는 겁니다. 시가가 아니라 그런 거는 어차피 안 되니까 그거는 빨리 그냥 처리하시고요. 법이 계속 바뀌고 있으니까 언제 또 바뀔지 모르니까 지금 투자를 해놓고 장기 임대로 빨리 등록을 해놓으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겁니다. 우리가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1주택자 그리고 다주택자가 나중에 1주택 비과세를 받는 기산점이 달라진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말씀드리는 건 이제 보유 요건을 그때 깜빡 빠뜨려서 오늘 다시 말씀드립니다. 다시 정리하면 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현재 1월 1일 기준 1주택자입니다. 그런 분은 이게 예전에 뭐 2년 보유, 2년 거주 요거를 이제 충족했다. 그러면 예전 기준으로 해서 바로 팔아도 비과세 받고요. 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다주택자인 상태에서는 나머지 주택을 매도하고 1주택이 된 시점으로 해서는 다시 그날부터 2년 보유, 2년 거주를 다시 기산한다는 겁니다. 이미 예전에 취득 때 2년 거주했고 2년 보유했어도 다 리셋이 된다는 얘기죠. 뭐 청천벽력 같은 말일 수도 있지만 사실 여기도 굉장히 빠져나갈 구멍 많습니다. 사실 1월 1일 다주택자 내 3주택이세였어요. 3주택. 왜냐하면 일시적 2주택에서는 여기서는 제외가 되는 거 아니에요. 3주택인데 한 주택을 팔고 나머지 2개 주택이 일시적 2주택 요건을 충족합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어디에 따르나? 바로 옛날 규정, 그러니까 취득 시점의 규정으로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취득 시점의 조정 대상 지역이었으면은 2년 거주해야 되겠죠. 그거 8월 파리 대책 이후에 취득한 거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보유 요건, 거주 요건 본인들이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일시적 2주택에 해당되는 분들은 이렇게 되는 건데 만약에 일주택, 2주택 이기 위해서 우리가 또 신규 주택을 취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되게 복잡하죠. 어려워요. 제가 여기서 오늘 다 설명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여러분께서는 이런 게 있다. 그리고 다주택일 때 최종 1주택이 됐을 때 비과세 받으려면 다시 2년 보유, 2년 거주를 해야 되는구나. 다만 파리 대책 이후에 내가 이거를 조정 대상에서 취득했으면 2년 보유 기간도 있는 거고 그리고 그 이전에 했던 분들은 그 기간이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께서 다 케이스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너무 어려우니까 혼자 하실 생각하지 마시고 전문 세무사에게 문의를 하셔서 이런 것들은 좀 해결을 보시기 바랍니다. 늘 부동산에서는 빛과 그림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다만 거기를 여러분은 어떻게 해석하시고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절세 전략이 달라진다. 이렇게 마무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